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미국이 미 본토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중급유기를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하고 전부 이륙시켜가지고 떼거지로 뭔가 한 작전을 보였는데, 공중급유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떴을까요? 전면전 코스의 훈련이다라는 게 이제 분석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즈모 항공모함을 당초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도 퀸 엘리자베스 가기 전에 뭔가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정되었던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 F-35B 이착함 테스트 일정이 빨라졌습니다. 미 해병대 항공기지가 있는 이와쿠니에 이즈모 항모가 입항해 F-35B 운용 테스트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지만, 최근 개조되어 일본 전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전용되는 이즈모 항공모함이 이와쿠니에 도착해 미 해병대 F-35B와의 운용 테스트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와쿠니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9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30일 오전 이즈모 항모가 이와쿠니에 입항했으며,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요원들은 물론 미군 관계자 등이 바쁘게 오가며 F-35B 운용 테스트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쿠니시 관계자는 미 해병대 F-35B 2대가 이즈모 항모의 운용 테스트에 동원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즈모는 일반적인 선박 계류 부두가 아닌 이와쿠니 기지 외곽 방파제 옆에 계류하며 F-35B 운용 테스트 준비에 한창인데요. 일부 소식통은 당초 보도된 11월이 아닌 다음 주부터 운용 테스트가 시작될 것이라는 첩보를 전해왔습니다. 일본이 다용도 모함으로 부르고 있는 이즈모급은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으로 알려졌지만, 길이가 248m, 폭이 38m에 달하는 수준으로 42,000톤이 넘는 와스프급과 비교했을 때 길이는 10m 짧고 폭은 2m 넓은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진수 직후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항공모함으로 개장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F-35B 전투기 인수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총 42대를 도입, 이즈모 항모 한 척에 12대의 F-35B와 10여 대의 헬기를 탑재해 경항모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즈모 항모화 작업에 많은 전문가들과 정보 당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쿠니 항의 외곽 부두에 이렇게 접안해 있는 이즈모 항모인데,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군의 군사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요. 일본이 지금 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완전히 1급 동맹에 준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전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였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 군정을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미 단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군이 움직이는 건 다 시청, 현청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 F-35 2대가 여기서 이즈모 항모의 이착함 테스트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통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즈모 항모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을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 달로 당겼다. 자, 그런데 이즈모 항모는 원래는 헬기 항모로 만들었죠. 헬기 구축함으로 만들었다가, 만들었을 때부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항공모함으로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1층 갑판에 92개의 사관실이 있는데, 그 92개의 객실이 또 여군 객실이에요. 그런데 이즈모 항모에 여군이 92개의 방을 차지할 만큼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군 객실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아마도 항공모함으로 됐을 때 여러 항공모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시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은닉한 그런 공간이다 라고 제가 사실은 해군하고 연구 영역을 할 때도 그런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고, 지금 길이가 248m니까 이 와스프보다 불과 10m 짧고 또 폭은 2m 넓으니까 최적으로 보면 와스프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 거의 4만 톤 넘을 것이다. 27,000톤은 뻥이다
왜? 뭐 누구든지 이걸 재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본의 뻥이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4만 톤급 항모로 개조 중인데 현재 1차 개조를 마쳤고 내열갑판을 만들었어요. 내열갑판을 왜 해야 되냐? F-35B가 2차감 하려면은 이 아래로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이 F-35B의 그 수직 이착륙 전용 이 엔진 팬의 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열갑판을 강화한 1차 개조 작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난 뒤에 2차 개조 작업을 하는데 2차 개조 작업은 실내 구조를 바꿀 겁니다. 진짜로 이제 항공모함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거라든지 이 부품 또는 무장 이런 것들 천장에 달 수 있는 행거 그리고 항공모함의 항모 전용 이 전투기 전용의 연료를 담아두는 이 여러 탱크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즈모 항모의 갑판이 우리 독도함처럼 이 앞이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각형으로 와스프나 아메리카처럼 사각형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거칠 것이고 이게 이제 2차 개조 작업이고 그 2차 개조 작업 들어갈 때 카가도 들어와서 1차 개조 작업할 건데 이 이와군이 어딘가 하면 히로시마 옆에 있어요. 히로시마 옆에 있는 미 해병 항공대가 전체적으로 주둔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왜 스케줄보다 한 달 당겨서 하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2차 감 테스트 하고 나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연말까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리고 이 이즈모 이렇게 해서 트리플 캐리어 무력 시위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중국에게 사인 한번 보내주고 우리 이 정도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퀸 엘리자베스를 보내주려고 조금 더 스케줄 당겨서 이렇게 개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참 우려스럽고 부럽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본토 서부의 워싱턴주에서 무려 20대의 공중급유기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강제 진입 작전이나 공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현지 시각 29일 오전 워싱턴주의 동북부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에서 무려 20여 대의 KC-135 공중급유기를 발전시키고 대규모 편대군을 이루어 장시간 비행한 것이 확인되어 화제입니다. 이번 훈련은 무려 17대의 KC-135R이 엘리펀트 워크를 거쳐 활주로 해서 무리지어 이륙하며 시작됐는데요.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군집 비행을 알리려는 듯 ADS-B 장치를 켜고 하늘로 날아올라 이미 공중에 있던 세 대의 다른 KC-135 급유기들과 합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92 공중급유비행단 공보실장 케이틀린 홈스 대위는 이번 작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규모였다 라며 최소 간격 이륙을 평가하기 위해 20여 대가 동원되었으며 이번 훈련은 페어차일드 공군기지 설치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이며 승무원과 지원 요원들의 숙련도 향상과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을 위한 목적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KC-135 공중급유기는 F-16 전투기 10대 또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5대의 내부 연료 탱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시 출격한 KC-135 급유기는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 400여 대의 F-16에 급유를 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 공군 공보 담당자의 말처럼 미 공군이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이런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는지 그 배경을 분석 중인데요. 페어차일드 공군기지가 미 본토에서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전진기지 성격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항공전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투기, 폭격기 이런 비행기들, 이 공격용 비행기들이 엘리펀트 워크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또 공중급유기가 엘리펀트 워크를 하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페어차일드 기지는 서부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죠. 그 워싱턴주의 동쪽에 있는 기지인데 여기가 바로 알래스카 그리고 일본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오는 이 미군 비행기들의 중간 급유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앞에서 급유를 하면 하와이, 괌 이 코스로 가는 비행기들이고 이 페어차일드 기지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들에게 급유를 받으면 이 안류산 열도를 통해서
일본,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오키나와 이쪽으로 가는 이 항로를 택하는, 즉 동북아시아에 전개되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0대가 동시에 떠서 뭔가 그것도 이제 최대 간격으로 최소 간격으로 붙여서 뜨는 이 연습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급하게 떠서 최대한 많은 비행기에게 동시에 급유를 해주기 위한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F-16 대당 10대, F-15 5대씩이니까 지금 20대 떴으니까 F-16은 400대, 그리고 F-15는 200대 한꺼번에 급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최근에 미국이 작전 개념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뀐 작전 개념에 따라서 부대 전 세계적인 이 미군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죠. GPR. 그래서 작전 개념도 FM 3-0 이 오퍼레이션 이걸로 다 바꿨는데, 그래서 그 3-0 오퍼레이션은 뭐냐면은 대규모 전면전이에요. 그동안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대규모 전면전 할 일은 없었다. 그냥 뭐 우리 그 미군 부대 몇 개 보내가지고 그것도 사단도 가보니까 많다. 이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예단으로 다 쪼개자. 이렇게 해서 경량화시킨 이런 예단급 전투단으로 상대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대가 급부상하니까 이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다시 사단급, 군단급 중심의 전면전 태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3-0 오퍼레이션으로 바꿨거든요. 여기 보면 대규모 전면전이니까 그 대규모 전면전 연습을 한 것이다. 그런데 페어차일드 기지에서 했으니까 이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면전 연습이다. 그래서 상대인 중국에게 우리 이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오판하지 마라 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군사적 동향이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